네, 이번에는 앞선 그 뷰리스트 스트리스트에서 주로 사용했던 매개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서 매개 변수는 총 뭐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게 다 매개 변수로 사용되지만 크게 대주제로 나누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레빗에서는 프로젝트 자 보시면 파일을 보시면 새로 만들기를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패밀리라는 게 있습니다. 패밀리라는 개념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캐드에서 블락, 라이노에서도 블락, 그리고 그 뭐 스케치업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웨어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웨어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요소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가져온 이유는 그게 뭔가 잘 만들어져 있는 뭔가 가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임포트 하잖아요. 3D 웨어하우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패밀리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빗에서도 그런 게 이제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라이노로 따지면은 라이노 그냥 파일 저장하는 그 파일이고요. 스케치부터 스케치 파일, 그리고 이제 레빗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를 얘기하다가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자, 보시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는 게 바로 있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패밀리로 만드시면 패밀리 안에도 패밀리 매개 변수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젝트 매개 변수가 아닙니다. 패밀리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다시 보시면 얘네들을 저희가 패밀리를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에, 자, 얘는 눌렀을 때는 뭐가 안 뜨는데 여기를 딱 누르시면 레이블이라고 하면서 옆에 매개 변수 작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자, 패밀리 매개 변수라는 게 작성할 수 있게 나오죠. 어, 여기는 좀 특이하게 관리 탭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매개 변수를 만들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딥한 생각은 다 이제 배제하고 단순히 매개 변수가 4개인데, 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매개 변수, 하나는 패밀리 안에서의 패밀리 매개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4개 중에 2개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를 했죠. 프로젝트 매개 변수는 프로젝트에만 있는 거, 패밀리 매개 변수는 패밀리에서만 있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는 뭐냐면, 자, 2개가 각각 있었잖아요. 나머지 2개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전형 매개 변수랑 공유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를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 작성 있고 아래에 보면 공유 매개 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프로젝트를 가셔도 공유 매개 변수라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 매개 변수 눌러보시면 공유 매개 변수라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 매개 변수나 공유 매개 변수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밀리에서 사용 가능하고 프로젝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자, 근데 전형 매개 변수는 그럼 무엇이냐? 자, 전형 매개 변수는, 자, 프로젝트 매개 변수, 패밀리 매개 변수, 패밀리에서는 전형 매개 변수를 딱히 정의하진 않지만 어, 무언가 패밀리에서 이제 사실 매개 변수를 만들려고 드래그를 할 때 전형 매개 변수를 작성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래 값을 이동하거나 보고할 수치 요소 특성에 전역 매개 변수를 연관시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거 눌렀을 때 전역 매개 변수가 아니라 패밀리 매개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전형 매개 변수라는 것은 해당 이 이런 이런 이렇게 모델링 안에서 살짝 변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치를 바꿨을 때 그 수치의 바뀜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바뀌게 만들어주는, 조금 움직이게 하는, 수치를 움직여서 모델을 움직이게 하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언가 이 전형 매개 변수는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무언가 이걸 만들면 이 만든 게 이제 치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주로 치수나 뭐 이런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거에 쓰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뭔가 벽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벽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벽이 하나 있고 벽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이 수치가 있는데 저희가 얘를 늘렸을 때 얘가 얘 차이가 지금 몇이죠? 얘를 100만 더 이동하죠. 딱 2000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2000 차이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차이 기준이라고 하고, 얘를 기준 2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형 매개 변수에서 이 기준 2에 대한 애를 수식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준 더하기 2000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잘 보세요. 얘를 늘리잖아요. 아, 얘가 늘려지면 안 되구나. 얘를 예를 들어서 수치값을 전형 매개 변수 바꿔야 되네요. 전형 매개 변수 4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5000.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방향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방향을 정하는 방법은 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4000을 누르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얘네들을 여기에 이렇게 구속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근데 뭐 사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에서는 잘 안 씁니다. 이게 패밀리에서 쓰는 건데, 그래도 이동이 되네. 하여튼 이게 지금 뭔가 에러가 제가 잘 해서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6000으로 늘려도 지금 수식도 지워졌네요. 기준 플러스 2000 라고 해주면 수식이 따라 이게 이동되게 만드는 게 전형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걔를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면 뷰에 레이블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얘네가 어떤 거에 구속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이동되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형 매개 변수인데 패밀리에서는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얘네들은 전형 매개 변수긴 한데, 이게 전형 매개 변수긴 한데 패밀리 매개 변수고, 그 수치가 공유 매개 변수랑도 연관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전형 매개 변수는 사실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얘는 그냥 굳이 그냥 매개 변수가 이제 네 종류지만 얘는 그냥 조금 불필요한 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전형 매개 변수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무언가 치수 이런 거를 좀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다른 기준을 조금 정해줘서 좀 이동시켜주는 놈. 패밀리에서 똑같죠. 패밀리에서는 얘 아예 이름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얘는 그냥 프로젝트에만 유일하게 보이는 이름인데, 이 놈은 그냥 뭔가 이렇게 파라메트릭하게 바꿔주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매개변수, 패밀리 매개변수랑 공유 매개변수인데, 프로젝트 매개변수는 프로젝트에서만, 패밀리 매개변수는 패밀리에서만, 그다음에 공유 매개변수는 둘 다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라는 거 만들어 볼 텐데, 앞서서 저희가 이 배치도나 스트를 만들 때 구속 조건을 주고 이렇게 뭔가 만들었잖아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자, 너무 쉽죠.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만들면 뭘까요? 그거는 프로젝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패밀리로 가서도 못 쓰이는 거고,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만들 때도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서만. 자, 저희가 새롭게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계 템플, 구조, 아니, 건축 템플릿을 만들 텐데, 디폴트 코리아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던 이 구속 조건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안 넣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프로젝트를 딱 눌러봅니다. 근데 당연히 안 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얘네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이렇게 뷰 타입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서 무언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 텐데, 자, 설명이라고 하고요. 얘는 문자에 넣어서 문자 이용을 하고 문자에 넣겠습니다. 다음에 벽을 만들었으니까 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벽을 딱 클릭하시면 문자의 설명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외벽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설명이 안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똑같은 설명을 만들 텐데 이번에는 공유 매개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유 매개 아니 잠시만요.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설명이라는 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벽을 클릭해 보시면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저희가 설명 동일하게 그 다음에 문자 고 벽 확인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여기다가 외벽 확인 누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외벽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좋지만 저희가 얘를 지금은 하나를 만들었지만 뭔가 조금 여기서도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막 여러 개를. 근데 그 여러 개를 다 만들어서 그걸 또 일일이 이렇게 추가 매개변수 유형도 바꿔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공유 매개변수로 만들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본 게 아니라 이미 만들었죠. 저희가 이 뷰 타입 그룹 만들었었잖아요. 앞서. 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 볼 텐데 작성이라는 걸 누르시면 얘네들은 저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벽 유형 구분이라는 걸 하나 만들면 바탕화면에 벽 유형 구분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기고요. 그룹을 하나 해서 벽 내 외벽 구분 하나 해놓고 내기 변수로 자 내벽 문자 확인 그 다음에 외벽 문자 말고 얘 아니오로 할게요. 얘 아니오로 하고 얘도 특성을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 만들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다시 잘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아니요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가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공유 매개 변수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선택을 눌러보시면 제가 공유 매개 변수를 추가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내벽 그리고 외벽을 가져올 텐데 내벽을 먼저 가져왔죠. 그리고 얘네들을 저희는 문자에 그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벽이라는 요소를 찾으셔야 돼서 벽을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추가 눌러주시고 공유 매개 변수 이번엔 외벽 똑같이 문자 그리고 벽 확인 눌러주시면 앞선 문자에 이렇게 외벽 내벽이라는 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얘네들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동일하게 이쪽에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번째 프로젝트 2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가해서 하나씩 이름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유 매개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그럼 자, 엄청난 일이 하나 나왔죠?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 2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 없죠. 당연히 없죠. 여기에 지금 공유 매개 변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곧바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 벽, 확인, 공유 매개 변수, 외벽, 문자 하고 벽, 확인 하면은 자, 저희가 딱히 뭘 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되게 손쉽게 이 매개 변수를 공유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이제 이 공유 매개 변수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일람표로 무언가 벽에 대한 수량을 할 때 내벽, 외벽이라는 이 파라미터가 나와서 이 선택되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내벽 같은 얘 하면 하나도 안 뜨겠죠. 외벽 같은 하면은 아니요 다 뜨겠죠. 이렇게 필터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유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일람표에도 잘 뜨고요. 물론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사용해도 일람표에는 뜹니다. 태그에서만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건데 사실 어,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쓰셔도 되지만 이 공유 매개 변수 쓰시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공유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저희가 패밀리라는 것을 아직은 안 배웠지만 패밀리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패밀리는 이렇게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가 자 얘네들을 이제 치수를 저희가 만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음, 이 치수가 되게 중요한 치수인 거예요. 공유맥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방금 그 텍스트 파일에 그룹을 하나 만드는 건데 패밀리인데 이거는 뭐냐면 중요 치수라고 하고요. 얘네는 중요 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로 매개변수 유형은 길이가 되겠죠. 확인을 누르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공유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자 중요 치수의 넓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룹 매개 변수로 했을 때 길이니까 치수에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유형을 할지 인스턴스를 할지인데 저는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유형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를 2500으로 바꿔주시면 알아서 이 객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인면도에서
높이 값을 정하고 이 높이 값을 하나 만들 이번에는 패밀리 매기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제 높이라고 하고 유형 똑같이 하고요. 치수죠. 치수로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에서는 이 구속을 시켜놔야 돼서 이렇게 구속을 시켜고 높이 값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으로 알아서 반응을 하죠. 자, 넓이도 지금 반응을 하고 높이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밀리를 이제 한번 이쪽 불러와 볼 텐데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의 로드 하고 프로젝트 1, 2에 둘 다 불러오겠습니다. 자, 하나 불러왔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2에 지금 불러온 상태인데 이 패밀리를 불러왔으면 이 패밀리는 되게 재밌는 게 자, 3D로 한번 보겠습니다. 3D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패밀리는 이제 반응하는 게 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지만 이렇게 높이도 변할 거예요. 조금 높이도 변하는 애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넓이는 중요치수였잖아요. 중요치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얘를 이제 일람표로 한번 가져올 거예요. 지금 얘가 일반 모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람표 쭉 가시면 자, 일반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로 가시면 자, 넓이라는 놈이 들어왔죠. 얘를 자, 근데 아까 높이라는 놈은 없죠, 지금. 이해하셨나요? 저희가 얘를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넓이를 2000으로 수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밀리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 매개 변수를 만들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패밀리에서는 패밀리 매개 변수를 만들면 그게 일람표에는 뜨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이 일람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일반 모델 일람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게 넓이라는 게 뜨지 않아요. 높이는 아까 안 떴잖아요. 얘는 패밀리 매개 변수니까. 근데 얘는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든 패밀리 매개 변수여서 이게 일람표에서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패밀리를 만들었는데 그 패밀리의 한 유형 중에 매개 변수 중에 어떤 매개 변수는 조금 일람표에서 보이면 좋겠다. 그게 뭐 아이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죠. 유형 마크가 될 수, 뭐 아이디 데이터 같은 건 다 뜨겠지만 이게 치수 만들었을 때 어, 저희가 이 안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만든 것 중에서 이 일람표로 가져갔을 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패밀리가 아닌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작성을 해서 이번에는 아이디 데이터로 넣을 텐데 자 이름을 자 중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름 근데 이름으로 넣을게요. 잠시만요. 다시 이름으로 하고 유형은 자 문자죠. 문자니까 문자로 하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른 상태에서 그냥 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기 변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얘는 id 데이터라고 하고 자 유형을 넣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안 뜨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로드 하고 버전은 덮었으면서 매기 변수 값도 덮었어야죠. 왜냐면 매기 변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러면은 얘를 눌러보시고 유형 편지 눌러보시면 자, 이름이라는 게 생겼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밀리로 얘는 이름 to 그리고 똑같이 문자로 하고요. id 데이터 그리고 로다운 로드하고 덮어쓰기 했습니다. 덮어쓰기 확인해 보시면 이름 to가 떴죠.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에는 자 패밀리 보인다 라고 치고요. 안 보인다 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시켜주고 확인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 모델로 들어가셔서 필드를 누르셔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저희가 만들었던 이름을요. 근데 이름 2가 없죠? 애초에 확인 눌러주시면 보인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저희가 패밀리에 아이디 데이터를 넣어서 얘를 쓴다 해도 이렇게는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유형 편집에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일람표로는 가져갈 수 없다. 그게 이제 공유 매개 변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공유 매개 변수만 쓰면 되지 않냐? 프로젝트 매개 변수도 안 쓰고 패밀리에서도 패밀리 매개 변수도 안 쓰고 하지만 또 다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얘를 이렇게 만들 때 이게 막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패밀리 매개 변수를 안 만들면 왜냐면 패밀리 매개 변수를 만든 이유는 그게 그냥 구속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음으로써 좀 더 명확한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얘는 조금 일람표로 보이고 싶다. 아니다. 아, 얘는 그냥 여기서만 그냥 간단히 쓰고 굳이 일람표까지 갈 필요 없다. 즉, 도면으로는 갈 필요 없다.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치수에 대한 그런 중요도도 사실 정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설명 마치고 매개변수라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 안 되시지만 계속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되게 무섭지 않게 이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많아서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막 그런데 사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일람표를 보시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 애초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애초에 건축만 바꾸시고 심지어 건축에서도 이런 것들 안 씁니다. 구조까지도 다 안 쓰고요. 그리드도 일람표를 만드는지도 모르겠네요. 다 안 쓰는 것 같아요. 기둥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난간도 거의 안 쓰, 난간도 쓰긴 한데 거의 안 써요. 난간도 학생 때는. 왜냐면은 저희가 난간까지 막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오히려 도면이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단점이 돼서 안 쓰는 경향이 크고 뭐 룸을 쓰죠. 쓰는데 여기까지 쭉 쓰다가 또 이런 부품 같은 거 안 쓰고 수목 여기서 쭉 안 씁니다. 다 안 쓰고 주차장 쓰고 쭉 안 쓰고 지붕 뭐 쓰나? 쓰기도 하죠. 안 쓰고 천장?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쭉 여기까지 안 얘도 쓰겠죠. 커튼 시스템 쓰겠다가 여기 안 쓰고 쭉 안 쓰고 쓰는 것만 따지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수할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공정 안 쓰고요. 뭐 구조도 사실 저희가 구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구조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이건 제가 만든 거죠. 이거 아니고. 뭐 여기 정도는 좀 알아놓으셔야죠. 여기는 구조조건 이런 거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여기도 사실 키노트 안 씁니다. 제조업체 안 쓰고요. URL 안 쓰고 설명 안 쓰고 다 안 써요. 실무에서는 쓰겠죠. 실무에서는 해적 특성 다 안 씁니다.
실무에서 쓰는데 저희는 안 써요. 얘는 이제 막 그 환경 분석할 때 쓰는 건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 예로 하지 않죠. 라이노를 하거나 사실은 그냥 환경 분석이라는 걸 저희가 그냥 가볍게 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수치까지 내서 막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어디서 빛이 나오는지 패널링에서 어디가 빛이 더 많이 맞는지 창문 개구부 뭐 뚫을 때 뭐 빛 어떻게 할지 그런 것만 좀 확인하는 거지 막 이렇게 습수율, 열치, 질량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구조 재료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다섯 여섯 개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중요하죠. 이런 건 잘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막 이렇게 엄청 많은 게 있어요. 막 실무 들어가면 여기 막 마감재 여기는 뭐 멤브레인층 0, 두께 0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뭐 하지 뭐 단열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해도 마감재 구조 이렇게 하고 재료만 다르게. 근데 그것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학생일 때는 제가 처음에도 이걸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이런 거 다 안 한다 했던 것처럼 이 매기 변수 내에서도 이게 매기 변수잖아요. 매기 변수 내에서도 저희가 쓸 게 있고 쓰지 않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매기 변수, 프로젝트 매기 변수, 패밀리 매기 변수, 전형 매기 변수에 대한 개념은 좀 확실히 알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